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이런 이제 정권당에서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인 CKD702 이중항체를 함께 개발한 동료들의 그 데이터를 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비소폐암 환자를 위한 그 CMET EGFR인데, 이거는 이제 그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 관련된 개발과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스페시픽한 것들이 많은데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슬라이드에는 보면은 2001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그 표적 항암제, 특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이니비트의 개발 관련된 성공적인 이제 약들이 표시가 돼 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0개 정도가 이제 다른 이제 타겟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많은 그 타겟들이 공유되는 그 첫 번째 신약,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그 EGFR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랑 이제 그 MET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이 두 약물은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EGFR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고 2004년 이제 또 받는 그런 요 1세대의 약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뒤쪽에 11년도하고 23년도 요 약물들은 이제 2세대 약물,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오시모티닙이라고 3세대 약물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 또 이제 여기 다코미티닙이라고 해서 파이자에서 개발한 약물인데, 이건 2세대 약물들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세대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창 4세대 약물이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몇 그룹의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4세대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그 스몰 몰큐լ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개발하다 보면은 그 내성이, 환자에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성이 생기는 기전 연구를 이제 많은 그 빅 파마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을 잘 알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약들을 2세대, 3세대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알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포커스를 할 거는 EGFR은 이런 스토리고, 작년에 이제 테프티닙과 캔마티닙이라고 CMET 쪽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니비트를 개발하려고는 하였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다가 작년에 2개 그 표적 항암제로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는 특정된 서브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한 약물이 개발이 되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종군당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내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는 CMET과 EGFR을 동시에 한 항체로 동시에 타격하는 그러한 이중 항체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성 극복에 대한 게 있고요. 현재 개발 사항은 국내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환자는 대상은 이제 폐암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효능이 검증이 되면은 또 다른 암종으로도 이제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어쨌든 임상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좀 더 환자군을 선별을 하고 거기서 반응률을 정대시키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임상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기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고 하면, 왜 그러면은 EGFR TKI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느냐. 그 중에 하나는 EGFR에 대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메스에 대해서 앰플리피케이션 된 과량이 이제 정폭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기존 이제 문헌적인 조사와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EGFR에 뮤테이션이 생기는데 이것은 3세대 약물을 처방을 하다 보면은 그 EGFR에 C797S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뮤테이션이 생겨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MS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이러한 이제 기전들이 알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퍼스트 라인과 이제 세컨드, 업투 세컨드 라인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1세대와 2세대 EGFR TKI 이니비터랑 3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EGFR의 뮤테이션이 생기고 메스에 정폭이 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군을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이제 CKD702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것은 EGFR과 HGF, CMET인데 CMET을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아래쪽 하위 시그널들을 블락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리셉터에 항체가 바인딩을 하면서 세포 내로 엔도솜과 라이솜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테인 온코진인 이 EGFR과 CMET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NK셀을 이제 미디되는 FC 쪽에서 ADCC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엔타이 튜머 이펙트를 이제 볼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 전임상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러한 하이포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기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리셉터 양쪽의 리셉터와 바인딩이 되고 그것을 이니비션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 자료는 왼쪽 자료 중에서 위에는 EGF 리셉터하고 라이간드와 리셉터가 바인딩을 하는 걸 CKD702가 이건 이중항체가 이니비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 사용했던 판티투무맙은 이제 EGFR에 대한 이니비터 단독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HGF가 CMET에 이제 바인딩하는 걸 갖다가 블락킹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702가 단독인 CMET 항체에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잘 이니비션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리셉터의 바인딩을 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세포 내에서 특히 이제 포스플레이션 된 액티베이션 된 EGFR 리셉터와 CMET이 컨트롤 대비 잘 이니비션을 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프로테인 자체도 없애버리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이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시그널링, 하위 시그널을 어떻게 이제 막느냐에 대한 이제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사용했던 이 세포주는 HCC827이라고 지피티닙 1세대 약물의 저항성이 생기는 내성이 생긴 세포주입니다. 그 세포주 중에 원인은 뭐냐면 CMET이 정폭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702를 쳤을 때 보시게 되면 포스포 EGFR과 토탈 프로테인도 없애버리고 CMET 쪽, 그다음 하이 시그널인 포스포 AKT와 이제 포스포 얼크까지 이제 이니비션하는 이 시그널링적인 측면을 보여준 세포의 인비트로 데이터고 이거는 이제 튜머 인비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포스플레이션 EGFR과 CMET 쪽이 상대적으로 이니비션이 되고 또 포스포 AKT 같은 경우에도 이니비션이 된다라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약물이 그 CMET과 EGFR의 하위 시그널을 블락킹한다. 그런 자료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거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기전 중에서 그 리셉터와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재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엔도솜과 라이소솜을 통해 가지고 프로테인을 없애버리는 이제 그러한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포주를 다양한 기전을 내성 이유가 있는 세포주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CMS의 양을 이제 측정한 거고, 요거는 오른쪽은 EGFR의 레벨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KD702 이 이중 항체가 컨트롤 대비해서 약 45% 정도까지 이제 이니비션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하였고요. EGFR 같은 경우에는 약 63% 정도까지 이니비션하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CKD702는 세 가지 MOA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거에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를 봤던 거는, 그러면 이니비션을 한다라는 거는 보여줬지만은 실제로 그 분자 레벨,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본 건데요. EEA1과 램프2라고 해서 이거는 얼리 엔도솜의 마커고, 이거는 이제 라이소솜의 마커입니다. 그래서 CKD702를 지로 아웃 처리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제거한, 워시 아웃한 결과고요. 이거는 30분 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 702가 플라즈마 멤버리에 있던 것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그 EEA1과 비교하시면 노란색 칼라, 옐로 칼라가 보시게 되면 서로 세포 내에서 코로콜라이제이션 한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엔도솜의 존재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라이소솜인데, 동일한 컨디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 칼라들이 이제 핵이 되고 그 주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CKD702가 엔도솜과 라이소솜을 통한 프로테인 데그레이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이제 전체적인 702에 대한 거고, 여기서는 CMAC과 각각 EGFR에 대한 걸 이제 보여주는데,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세포 내로 내재화되고, 그리고 나서 프로테인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세 번째 그 기전 MOA에 관련된 건데요. 그 FC 도메인을 통해서 ADCC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결과를 EBC1이라는 세포주와 H1993이라는 세포주, 두 가지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한 것입니다. 이 실험한 거에 여기에 지네릭 정보는 CMSC 앰플리피케이션이 돼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CKD702가 컨트롤 대비해서 바인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여기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세포주를 통해서 ADCC 기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한 거고, 위에 두 개는 EBC1을 이제 사용해서 그 헬시 도너를 1, 2를 한 거고, 아래쪽은 1993과 도너 3를 코컬처 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CKD702가 ADC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CKD702가 세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인비보에서 이제 효능을 확인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환자는 저희들이 시장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군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환자군을 선별을 했고, 그러한 인비트로 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인비보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목표는 1세대든 3세대든 간에 EGFR TKI에 대한 내성이 생긴 그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것들은 다 그러한 모델이고, 첫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GPT닙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GPT닙이 효능이 없지만은 CKD702를 처리를 할 경우에 튜머가 리그레션 되는 이러한 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세대와 3세대 EGFR TKI에 서 내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CMS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게 있고 또 EGFR 쪽에 정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약물을 처리했을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702가 튜머를 리그레션 시키는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확보할 수 있었고요. 특히 LU1901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약물인 오시모티닙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지만 702는 여전히 워킹을 잘한다라는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퓰레이션은 CMS이 정폭돼 있다. 또 다른 예는 이 오시모티닙에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797S에 뮤테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게 이제 앰플리피케이션 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그 환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C797S가 뮤테이션이 있는 엔지니어된 세포주를 활용했을 경우에 보시다시피 702에는 효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모델은 이제 H820과 PDX 모델인데 여기서 8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T790M이 있으면 3세대 약물을 칠 수 있지만 3세대 약물의 내성 기준 중에 하나인 CMS이 정폭이 되어 있는 경우 오시모티닙은 내성이 생기지만 702는 여전히 튜머를 리그레션 할 수 있는 좋은 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유래한 이제 동물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702가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앞서는 이제 EGFR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저항성 중에 이제 그 내성이 생기는 거였다면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심해 쪽에 이제 얼터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봤는데 여기서는 엑선 14 스키핑이라는 거가 있고요. 또 다른 앰플리피케이션이 두 가지 다른 예를 가지고 저희들은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PDX 이제 모델을 통해서 CMS의 엑선 14 스키핑이 있는 이제 환자 유래한 튜머 조직을 가지고 했을 때 702가 좋은 효능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EBC1은 이제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도 CMS이 정폭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들 처리할 경우에 좋은 효능을 보였다. 그거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세포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엑선 14이 스키핑이 되어 있기도 하고 CMS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온코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게스트릭 캔서인 경우에서도 보면은 702가 여전히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EGFR의 1세대든 3세대든 간에 저항성이 있는 것 중에 CMS의 카피 넘버가 특정한 이상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EGFR의 뮤테이션이 있는 이러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CMS의 얼터레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를 EGFR TKI 저항성과 CMS의 얼터레이션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여전히 CKD702가 좋은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임상에 가서 환자를 선별해서 비임상 데이터가 임상에서 재현을 시킬 수 있느냐. 만약 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 시장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약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차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키 포인트는 저희들이 퍼스트 인클래스 약물이 아니라 베스트 인클래스 약물이다 보니 앞서가는 약물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어떻게 우리 약물을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서갔던 약물들이 FDA 승인은 받았지만은 그 PFS라든지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 혹은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약물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약물을 이제 702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요약은
이제 인간화가 된 이중 항체라는 거고, 전임상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단독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다라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